스포츠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를 함께 입중계를 통해서 봤는데요. 토트넘 하스퍼가 일단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멀티골, 제드 스펜스, 클루셉스키의 연속골, 허친슨의 어떤 따라가는 득점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위기 상황 속에서 분위기를 잘 컨트롤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토트넘 하스퍼였습니다. 특히 오늘 전반전에 브레넌 존슨의 모든 득점은 손흥민 선수의 발끝 그리고 돌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도 오늘 경기 멀티도움 기록하면서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이어 오늘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오늘 승리로 420여일, 약 1년 2개월 만에 리그 3연승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승리로 에버튼을 제치고 또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된 토트넘이고요. 그럼 한번 폼몸에서 준 기계식 평점 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팔목 골키퍼가 오늘 4실점하면서 4.9로 최하의 평점을 받았고, 이렇다 할 선방도 없었고, 사실 막을 수 있는 슈팅이 있었나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토트넘의 슈팅이 대부분의 유효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만큼 좀 막기 어려운 슈팅들이었지만, 그래도 골키퍼로서 어떤 세이브를 해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적합한 평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고드프리가 전반전에 나왔었는데 사실 손흥민을 상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흥민이 솔로 플레이를 잘 하면서 고드프리에게 카드도 유도했고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하프타임 교체의 주인공이 돼버렸고요. 이어서 오셔가 결국 전반전에 센터백으로 나오다가 고드프리의 교체에 따른 포지션 변경을 했고 거기서부터는 손흥민을 좀 잘 틀어 막았어요. 그러면서 손흥민의 어떤 체력 저하와 더불어 오셔의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손흥민을 좀 이른 시간에 교체될 수 있게 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브스와 뭐 리프 데이비스, 개인적으로 리프 데이비스는 오늘 너무 좀 거칠었어서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두 선수 모두 수비 라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켈빈 필립스가 일단 부상 표시가 떠 있긴 한데 교체 아웃 됐고 카이오스테도 발목 쪽에 그 벤탄크루와의 경합 상황에서 발목 쪽에 좀 하중을 부하를 받으면서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뭐 필로진 7.3점 받았는데 뭘 잘했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허칠슨 득점하면서 리암 델랍과 허친슨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면서 지난 홈 경기에서의 악몽이 좀 떠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잘 틀어 막으면서 7점을 최소화했던 우리 토트넘이었습니다. 잭클락도 친정팀 상대로 무언가 보여주려는 의지는 가득했었던 오늘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티스텔 오늘 좀 실망스러웠어요. 템포를 잡아먹는 장면도 많았고, 드리블이나 패스, 슈팅 모두 좀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커리어 초반 보여줬던 재능을 다시 한번 증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마티스텔이 조금 더 분발해주면서 이제 한 3월쯤 돌아오는 솔랑키나 히샬리송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을 통해서 팀 공격의 방점을 더 찍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너무너무 잘해줬고요. 클루셉스키 경기 막판 쐐기골 박으면서 좀 상대 거친 플레이에 타겟이 되면서 클루셉스키가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도 경기 막판 좀 거의 앵그리 모드가 나왔거든요. 본인도 조금은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거기서부터 끌어올린 분위기를 득점으로까지 이어가는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브레넌 존슨도 오늘 경기 헤트트릭에 가까운 장면도 있었고 순도 높은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 6.6. 베리발도 정말 이 기계식 평점에 드러나지 않는 하드워커로서의 정말 좋은 활약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고 늘 보다 보면 정말 살림꾼 역할을 해주고 이 무사 덴벨레가 정말 많이 생각나는 선수예요. 그만큼 정말 잘해주고 있는 베리발인 만큼 더 많이 성장해서 미드필더 라인에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고 벤탄쿠르도 오랜만에 부상 전 어떤 폼을 보여주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벤탄쿠르도 이렇게 좀 하면서 컨디션 회복을 통해 조금 더 중원 경쟁에 어,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고 토트넘 미드필더 라인의 뎁스를 조금 더 잘 퀄리티 있게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도기도 오늘 경기 너무 잘해줬고 부상 복귀 경기였기 때문에 65분 정도 뛰고 경기에서 빠졌고요. 단소와 그레이, 특히 그레이가 좀 리암 델랍이 있을 때 많이 시달리면서 사실 불안한 장면이 이 그레이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린 선수고 센터백이 주 포지션이 아닌 만큼
후반전부터는 그래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 리암 델랍을 상대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장 역시 베리발만큼이나 기대가 되고 로메로나 판더펜이 돌아오면 꼭 한 번쯤은 중앙 미드필더 본인의 포지션에서 뛰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처럼 센터백이나 풀백으로도 많이 뛰고 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이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마음속의 제드 스펜스 MVP죠.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오른쪽 풀백으로 있을 때, 왼쪽 풀백으로 있을 때 다 너무너무 잘해줬고, 이 선수가 좀 워크의식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고, 감독 픽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되는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부상이 많은 상황 속에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증명하면서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제드 스펜스가 조금 더 날아오르면서 팀의 큰 활력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카리오 뭐 실점했기 때문에 평점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비카리오다운 많은 선방들을 보여줬고 빌드업에서 비카리오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이제 주전 센터백들이 돌아왔을 때 비카리오가 조금 더 시너지를 내준다면 그래도 토트넘이 조금 더 경기력을 잘 회복하고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10위권 이내 진입 그래도 조금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 더보기 리그 탈출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퀄리티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르게 좀 복구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제 마음속의 MVP죠. 제드 스펜스의 활약상 이제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90분 풀타임을 뛰었고 기계식 평점, 폼모 평점은 7.9점입니다. 오늘 슈팅 하나로 득점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도 나쁘지 않았고 일단 뭐 이런 건 사실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빼면은 수비에서 정말 너무 잘해줬어요. 태클을 할 상황 잡차 만들지 않을 정도로 이 공간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히 좋았고 상대의 공격진을 정말 잘 틀어 막았습니다. 특히 잭클락을 통한 왼쪽 측면 공략이 전반 초반에는 입스위치의 어떤 컨셉이었는데 그 부분을 잘 틀어 막으면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제드 스펜스가 정말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줬고 거기서 벌어준 시간을 토대로 반대쪽 빈 공간에서 손흥민이 돌파를 했고 거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었고 후반 들어서도 좀 밀리는 상황 속에서 상대의 윙어들과의 타이트한 경합을 모두 좀 이겨내면서 오늘 제드 스펜스가 정말 정말 잘해줬습니다. 볼 경합에서도 5번 성공을 했고 특히 지상볼 경합, 공중볼 경합은 뭐 사이드로 떠오는 공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지만 지상볼 경합에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제드 스펜스가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팀 스탯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점유율에서는 후반 막판 좀 뺏기면서 한 6대4 정도까지 점유율을 뺏기긴 했지만 오늘 경기 그래도 시종일관 공을 좀 오래 가지고 있었고 슈팅을 좀 많이 허용하긴 했습니다. 특히 전반 초반에 좀 시달리면서 전반에만 12개의 슈팅을 허용했는데 후반전엔 5개로 틀어 막으면서 좋은 수비력 그리고 중원에서의 압박을 보여줬고 유효 슈팅은 오히려 토트넘이 하나 더 많죠. 빅 찬스 모두 양 팀은 득점으로 이어갔고 패스 횟수에서 차이가 나듯이 선굴군 축구를 했던 입스위치고 포스테코글루의 기조에 맞게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시도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슈팅 개수는 이렇게 되고 막힌 슛 7개에서 보다시피 비카리오의 어떤 세이브가 오늘 얼마나 빛을 좀 뿜어냈나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오늘 경기 통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크로스 성공률이 조금은 아쉬웠던 토트넘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톱으로 나섰던 네인 스칼렛이나 마티스텔이 제공권에서의 어떤 아,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에서 뭐 이렇다 할 크로스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성공률도 좀 떨어지는 오늘 경기였어요. 반칙이 경고 2장인데 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로 입스위치는 경고 오늘 한 4장은 받았어야 돼요. 너무너무 거칠었고 오늘 주심이 전반전엔 괜찮은데 후반전에 좀 전체적으로 너무 관대하면서 경기가 과열된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이 클루셉스키 쪽을 향한 컨택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서 클루셉스키도 좀 흥분해서 달려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장면에서 클루셉스키에게는 파울을 좀 많이 부는 그런 조금은 아쉬운 판정 속에서 오늘 경기가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거칠어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상볼 경합이 토트넘이 많이 밀렸는데 이 과정에서 제드 스펜스가
높은 지상볼 경합 성공률을 보여줬다는 건 얼마나 오늘 제드 스펜스가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팀 스탯까지 살펴봤고, 그럼 뭐 또 국내 토트넘 팬들이 가장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 오늘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팀의 어떤 연계 플레이나 빌드업,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같은 많은 부분에 관여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솔로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찬스를 진짜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지난 경기에 이어서도 정말 어떤 전성기의 손흥민이 생각날 정도로 멋진 드리블 돌파나 어시스트, 크로스, 날카로운 컵백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여줬고 찬스 메이킹도 오히려 그럴 때 잘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너무 내가 만들어서 줘야지 완벽한 기회를 줘야지 라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 이기적으로 좀 템포 끌어도 되니까 스텝 오버하고 왼쪽에서 1대1로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좀 상대 풀백을 억제하고 공격해 좀 공략해주는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때 왜 손흥민을 빼면 골이 나온다, 실점을 한다 이런 말이 많았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 나서서 상대 풀백을 눌러놓다가 빠지면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솔로 플레이에 있어서는 여전히 PL 탑급의 실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통해 상대 측면 공격을 좀 눌러주고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너무너무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브레넌 존슨과의 연계를 통해서 두 개의 도움 기록한 것 역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427일 만에 3연승에 성공한 토트넘 정말 정말 뿌듯하고 또 제가 입중계 하면서부터 2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토트넘이 연승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중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 후토크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테니까요. 유튜브에서도 제 이름 검색해서 혹은 수피나 치지직에서 제 채널 검색해서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었는데 같이 저랑 축구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토트넘 입중계를 통해서 조금 더 토트넘 팬이 하는 토트넘을 위한 입중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